전국의 등록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명. 이 중 21만 명은 저시력 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즉, 시각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이 아닌 시력이 떨어지는 저시력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겹쳐 보이는 복시, 중심은 잘 보지만 주변은 잘 보지 못하는 주변시야 장애, 나이를 먹어 누구나 겪게 되는 약시 등 저시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하면 완전히 안 보이시는 전맹분을 많이 떠올리신데요. 저처럼 저시력이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보실 때 다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5.2%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립생활교육이나 맹학교의 특수교육을 통해서 점자를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수는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는 인구의 약 2.5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가 배우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은 정보 접근을 위해 점자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보조하는 돋보기, 확대경, 점자 정보 단말기, 오디오북 녹음과 대독 등 다양한 방법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흔히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 하면 점자를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잔존 시력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꼭 점자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녹음 도서 같이 음성을 이용한 청각을 이용한 자료도 사용하고요. 확대 문자, 큰 글씨로 만들어진 책이나 인쇄물을 이용해서 글자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자도 물론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점자 외에 음성이나 확대 문자로 된 대체 자료도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언젠가 시각장애인분이 길을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몰라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시 여기, 저기 같은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의 방향, 몇 발짝 앞이나 몇 미터 앞 등의 거리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20발자국 정도 가신 다음에 우측에 우체통이 하나 있습니다. 우체통 주의하셔서 우체통을 오른쪽으로 또한 길 안내 시 도로 상태나 장애물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말로만 이쪽 저쪽 하면은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안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은 막 무조건 지팡이 끝을 막 잡아끄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시각장애 분들이 당황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로 이쪽 저쪽 그리고 무조건 막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좀 하시고 조금 안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을 묻는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면서 부축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거북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어요. 시각장애인과 동행할 때는 흰 지팡이 반대편에 선 후 시각장애인이 잡을 수 있도록 한쪽 팔꿈치를 살짝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안내해 드릴까요? 제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라는 말을 함께 건네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팔꿈치를 통해 동행인의 몸 움직임을 감지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가는 길이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동행인의 팔꿈치에 닿은 시각장애인의 손이 내려가면 오르막길, 반대로 올라가면 내리막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단이나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기 전에 미리 말로 알려주면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다고 하시면서 시각장애인분을 자기 앞에 세우고 시각장애인을 밀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선 시각장애인이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실 때는 꼭 시각장애인분보다 한 발짝 좀 앞에서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안내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말을 걸어야 하는데 말을 걸지 않고 그냥 무작정 팔을 잡거나 부축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도움을 주기 전에는 먼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각장애인분의 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본 안내견이 너무 순하게 보여서 좀 만졌는데 시각장애인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안내견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외출 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보행 중인 경우 절대 안내견의 주위를 흐트러지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안내견의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견은 눈으로만 예뻐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내견과 함께 길 다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한다든지 또 안내견을 손으로 만진다든지 먹을거리를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내견들이 안내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또 안내견이 원래 생긴 게 귀엽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만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내견을 몰래 와서 이제 만지는데 그것은 안내견이 안내하는데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길 다닐 때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여성들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하면은 전맹만 떠올리고 선글라스를 꼈을 것이다, 흰지팡이를 들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크게 표시가 안 나는 저시력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활 속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목례를 하거나 제가 그 사람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처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인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상대방이 너 왜 인사를 안 해? 얘기를 하면 못 봤다고 얘기하고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 없이 쟤는 되게 건방지다, 예의가 없다 하고 오히려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시력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나를 보는 것 같지만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런 조금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읽을 때는 종이를 뒤집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어요. 실무